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미국의 정부 효율부가 있지 않습니까? 도지라고 하는데 여기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을 1조 달러 절감할 수 있다고 기염을 토하면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그 정도를 어떻게 절감하느냐, 그 나라 살림이 되겠느냐라고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가운데 일단 550억 달러를 절감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절감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절감액의 20% 즉 110억 불은 미국 시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제안을 한 사람이 있는데 트럼프 대선 캠페인의 전 보좌관이었던 데이비드 베일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인데 이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조성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베일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비트코인 제안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하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적 자극도 제공할 수 있고 동시에 국가 재정 상태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억 8천만 명의 미국 시민들에게 수표를 배포하는 것보다 실행하기가 훨씬 간단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도 도지 배당금 아이디어를 지지하면서 해당 부서의 성과가 아주 놀랍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절감액으로 국가 부채 감축에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배당금 제한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의도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절감된 자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배당을 해줄지 혹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지 분명하게 결정된 것은 없지만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비트코인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배당금을 수령하더라도 이것으로 자산에 투자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 아닙니까?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띠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것을 떠나서 미국의 이런 변화가 상당히 신선하고 국민들을 통쾌하게 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 재정을 가진 나라가 상당히 가볍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고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고 변화해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기축통화인 달러를 위협하는 글로벌 자산인데 비트코인을 용납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금지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곧바로 인정을 하고 함께 사는 즉 윈윈하는 전략을 찾아버리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비트코인의 주력 국가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비썸이나 업비트가 암호화폐 거래소로 선두를 달리다시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나 금융위원장 같은 사람들의 헛발질로부터 시작된 비트코인 핍박 정책이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까? 개인 지갑을 다 뒤져서라도 비트코인을 다 찾아내고 빼앗아 버리겠다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가능한 것을 해야지 되지도 않을 것을 저렇게 무모하게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트래블 룰이라고 해서 100만 원 이상의 비트코인 입출금을 막아놓고 이제는 100만 원 이하의 비트코인도 어디로 보내는지 전부 검열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푼돈 몇십만 원 미만으로 단타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나라 거래소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규모의 투자자들은 업비트나 비썸 같은 거래소 이용하겠습니까? 모든 투자자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중앙화 거래소 이용 안 하고 말죠. 마음만 먹으면 OTC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할 수도 있고 그것은 거래소와 무관하게 거래가 됩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원래 기능대로 돌아갈 것이고 지하금융으로 사라지겠죠.
미국은 암호화폐를 양지로 나오게 하려고 열린 정책을 표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결국 비트코인 거래소에는 푼돈 가진 투기꾼들이나 몰려들고 진정한 자산가들은 비트코인 우리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을 것이고 자산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널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 업비트에 비트코인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15만 개 채 안 될 겁니다. 비썸은 뭐 10분의 1 정도 될 텐데 15,000개 정도 뭐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15만 개 가지고 뭐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소의 비트코인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자산이 양지로 나오게 하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좋은 자산으로 자랄 수 있게 지원하고 정착하게 만드는 정책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거래소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하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국제금융이 우리나라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열린 정책을 펼 생각은 하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통제만 하고 국민들의 자산을 규제하려고 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필연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도적질한 돈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미래지향적인 우량 자산에 투자를 하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정책에 맞서지 마라라는 주식 기관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헛소리가 먹히던 시절은 벌써 지나갔고 젊은 세대들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사고 아들, 딸 낳고 평생 살겠다는 생각을 넘어서 비트코인 지갑 들고 세계를 누비면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고 화성에 인간이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화성에 가서 지구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자두밭 2,000평을 개발해서 1,000평짜리 공장 용지 2개를 조성하겠다고 했던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허가가 났고 며칠 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한국을 좀 벗어나서 살다가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젊었을 때 영어를 해놨어야 하는데 이제 농지 전용 허가를 내고 허가 절차를 밟고 이제 나무를 다 베어내고 나니까 이제 땅 모양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지 중에 가장 높은 부분을 이렇게 굴착을 하고 있는데 땅이 청석처럼 공사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땅이 아주 공사하기 좋은 지질입니다.